이번 시간에는 생체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체 방어는 말 그대로 면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체 방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생체 방어라는 것은 호스트, 내가 호스트죠. 호스트를 어떻게 디펜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이 면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나머지 좀 간략하게 설명되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면역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이번 시간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도 나중에 병원을 가거나 의사들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 수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란 우선 자기와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두 번째 내가 아닌 것을 내 몸에서 배제하는 것을 면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범위는 꼭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넓게 말하면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이죠. 좁은 범위의 면역,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갖가지 항원이 대부분 병을 일으키는 항원은 박테리아,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벌레죠. 어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번식해서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중화시키고 배제시키는 것, 이것을 면역이라고 좁은 범위의 면역인데 큰 범위로 치면은 두 번째 해당하고요. 세 번째 면역은 내 몸 안에서 생긴 비자기 물질. 그러니까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돌연변이나 또는 암세포 등 이미 노쇠하거나 변형된 세포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면역이라서 면역을 크게 이렇게 본다면 외부에서 오염되거나 몸에 이롭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몸에 들어와서 자기 새끼를 만들고 번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막는 것. 세 번째, 내 안에서 변형된 더 이상 쓸모없거나 변형돼서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 이것이 면역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면역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면역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을 면역이 잘 작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말한다면 굳이 면역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비특이적 또는 특이적 반응, 어떤 맞춤식 반응이든 일반된 반응을 통해서 생존에 불편을 주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물질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증식하는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상태 또는 그 능력을 말하며 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상태면 그것이 높낮이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부족한 것은 말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최상이다, 나는 상이다 이런 것은 사실 말하기 힘든 상태다. 그래서 이 면역이 잘 유지되는 상태는 외부 물질을 잘 차단하고 항원을 잘 제거하며 손상된 조직 또는 변형된 자기 물질을 제거하고 면역 관용이 유지되는 상태다. 이 면역 관용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면역 관용은 면역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또 질병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역세포가 몸 안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같은 건데 내 것, 나하고 친한 것을 공격하면 안 되겠고 또 병이 되지 않는 나한테 크게 뭐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해도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강도나 어떤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닌데 뭐 총이나 막 대포 쏴가지고 그 상대방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주변도 다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과잉 반응이라는데 과잉 반응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면역 관용이라 하고 면역 관용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군인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것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또 꽃가루나 이런 것이 병원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균처럼 인식해서 공격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적절히 통제되는 것도 면역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 하면 한두 가지 뭐 병균을 잘 잡거나 무슨 면역 지표 하나 항체가 많다 뭐 이것으로 면역력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정략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제 면역력이라 하는 것은 백혈구 면역 세포가 매개하는데요. 그 백혈구인 이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장소를 면역기관이라고 합니다. 면역기관은 최초로 세포를 생성시켜서 성체로 이제 성장시키는 것을 1차 면역기관이라 하고 1차 면역기관은 골수와 흉선입니다. 골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큰 뼈 안에 이렇게 무슨 간 같은 색깔로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요. 뼈 씹으면 뼈 안쪽에 고소한 맛 나는 그 부분이 골수인데 그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이제 분열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고요. 성장을 두 군데서 하는데 그 골수에서 성장하는 세포가 있고 흉선에서 성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본메로, 흉선을 사이머스. 여기서 이제 요게 1차 면역 기관인데 여기서 각각에서 이제 성장하는 세포가 있고요. 이 본메로라고 하는 골수에서 성장을 마치는 세포를 B세포. 이 사이머스 흉선에서 성장을 마치는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앞자리 T자와 B자를 따서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한 세포는 혈액을 돌아다니고 림프관을 돌아다니고 곳곳에 이제 싸움터 몸에서 이제 싸움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으로 표시된 것은 림프절이고요. 림프절을 우리는 림프노드라고 했는데 이게 림프절입니다. 림프절 굉장히 많죠. 그 목, 얼굴 주변에 한 70개 이상 있고 사타구니 근처, 겨드랑이,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림프절이 결국 림프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면역세포를 최종적으로 성장시켜서 무장을 시킨다. 총도 나눠주고 총알도 나눠주는 그런 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움터이면서 왜 싸움터가 중요하냐면 전쟁이 나면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할 텐데 전부 다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탁탁 정말 뭐 간첩이나
이런 적군만 맞춰서 죽는 게 아니라 총을 쏟아보면 오발하고 주변도 막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싸우면 몸 전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움터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의 장소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을 잡으면, 병균을 잡으면, 세균을 잡으면 가까운 림프절로 이동해야 된다. 가까운 림프절로 이동해서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왜 외부하고 만나는 점이 많은, 숨쉬고 음식 먹고하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얼굴 주변에 이렇게 림프절이 많은 것이고요. 외부 물질이 지나가는 요 장소에도 소화기관에도 림프절이 많고 사타구니 근처에도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림프절이 많다. 그다음에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혈액 안에서 혈액 안으로 침입한 세균에 대해서는 또 어디서 싸움을 하냐면 이 스플린이라는 데서 싸움을 합니다. 요 스플린은 우리가 비장이라고 합니다. 비장. 그러니까 비장과 림프절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터이면서 그 면역세포 군인들이 무장하는 장소다. 그래서 요 비장과 림프절을 2차 면역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위에도 실은 이제 점막 면역기관, 점막 면역기관도 2차 면역기관에 해당합니다. 어디 있느냐면 기도 아래 소화관 아래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점막에 있는 면역기관도 2차 면역기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신에 면역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면역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역세포는 백혈구와 같은 말로 일단 인식하고요. 모든 혈액세포는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로부터 나옵니다. 조혈모세포가 골수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분열된 새 세포가 백혈구 혹은 혈소판 혹은 적혈구로 분화,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백혈구에 대한 면역세포에 대한 이야기니까 백혈구에 한정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게 백혈구죠. 백혈구는 몸 안에 있는 군인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인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있는 것처럼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림프구, 과립구, 단핵구와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인 중에서 특전사나 해병대 실제로 직접 전투에서 적과 대면에서 싸우는 맞춤식 전쟁을 수행하는 특별한 군인이 림프구고요. 과립구는 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대응하는 경찰. 또 단핵구는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예비군 같은 건데 이 예비군이 각 동네로 가서 혹시나 수상 환자를 계속 감시하고 수상 환자를 잡으면 이제 전체의 군인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을 때는 단핵구, 폐, 간, 이렇게 각 조직에 가 있을 때는 대식세포라 부른다. 수지상세포는 피부에 퍼져 있는 해안 경비대 같은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면역세포라고 전체는 백혈구인데요. 전체 백혈구인데 백혈구 안에 그러니까 림프구, 과립구, 단핵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런 종류들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저런 군인에 해당하는 면역세포가 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한 다음에 내가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 배제하는 능력을 면역이라 했으니까 그 배제하는 과정, 내가 아닌 남을 배제하는 과정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반응은 크게 고유 면역 반응, 고유 면역 그리고 획득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 면역은 따로 선천 면역이다 또는 자연 면역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획득 면역은 후천 면역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고유 면역은 내가 첫 번째는 물리화학적 방어가 이제 고유 면역의 첫 번째 방어 라인이 되겠죠. 물리화학적 방어니까 아직 백혈구가 출동하지 않고 군인 말고 뭐 성벽을 세운다든지 적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다든지 어디 뜨거운 물을 부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화학적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적을 막기 위한 몸이 해놓은 방패막이 이런 것들 보면 첫 번째는 피부가 되고요. 피부 또 분비항체 어떻게 보면 지뢰 같은 것입니다.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주변 그러니까 눈, 코, 입 뭐 이런 곳에 있는 분비항체 물론 이 분비항체는 소화기관에도 있습니다. 지뢰에 해당하고요. 호흡기 점막 어떤 이 점막은 끈끈인데 결국 함정 같은 거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위산 위산은 강력한 산은 세균을 막 녹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통해 들어왔던 것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비특이적 염증 반응. 여기서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누구 한 명만 쟤는 내가 잡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되는 애는 누구나 잡는 그런 반응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대식세포 동네에 있는 동네 경찰 또는 이렇게 순찰조가 있는데 순찰하면서 변형 물질을 잡는 암세포나 이런 오염된 세포를 잡는 NK세포, 급성 단백질에 의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특이적 염증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특이적인 거에 상대적인 게 특이적인 건데요. 후천 면역은 특이 면역 반응이다. 이것은 정해진 놈만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해진 놈만 잡기 때문에 특화돼서 천적을 만들어서 잡는다. 그래서 이 천적 반응이죠. 맞아요. 특이 면역 반응은 비림프구, T림프구 그러니까 림프구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되고 한번 적을 잡고 나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적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잘 잡는 그런 백혈구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라 하고요. 면역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 기억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을 때마다 기억세포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인위적으로 적을 한번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는 방식인데 내 생활 중에 누가 적이 왔다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세균들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한 세균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딴 동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균이 사는 동네에 가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풍토병에 해당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물리화학적 방어부터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몸을 그려놨는데요. 물리화학적 방어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 피부, 우리가 피부라고 얘기했죠. 이 피부. 피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세균, 곰팡이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약간 상처만 나도 적들이 침입하니까 금방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병균을 막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이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세균을 막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피부는 또 약점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약점은 모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털의 구멍 또는 피지선, 땅구멍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인데 이런데도 이제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산성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하면 이곳이 중성화되면서 산성일 때는 세균들이 그 모공 근처에서 자라지 못하는데 중성화가 되면은 이런 세균들이 번식을 할 수 있어서 뽀드락지가 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피부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가 잘 막혀 있으니까 이제 문만 잘 막으면 됩니다. 주요 문이 어디 있느냐? 얼굴 부위에 있죠. 얼굴 부위에. 그래서 눈, 코, 입 여기가 주요 침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만 잘 막으면. 이 안에 근데 눈물 안에도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지뢰 같은 것이 들어 있고요. 이것을 통과해서 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분비 항체도 있고 기도에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막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섬모, 조그만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덩어리는 그 점막 끈끈이에 붙이고 이 육모가 흔들리면서 계속 위쪽으로 붙인 덩어리를 공기의 통로에 역행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적 방어죠. 그러면 식도로 들어온 것은 일단 위산이 맞게 되고 위산을 통과하더라도 장내 세균 또는 여성의 경우 질내 상주 세균과 우리 유익균과 경쟁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정액 중에 스퍼민이라고 하는 리소자임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단백질을 녹이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내가 백혈구가 직접 작용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는 장치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표시 안 된 것들 보시죠. 분비항체와 조직 대식세포. 이제 조직 안에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동네 경찰 또는 지뢰밭 있고 또 순환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혈액이나 이런 점액에 순환한 물체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적이라고 하는 세균의 표면에 들러붙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질들도 있고요. 또 소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균이 있다 하면은 주기적인 배뇨 활동을 통해서 감염을 막게 되고 입에서부터 장 나오는 데까지 또는 피부에 공생상존 세균상이 있다.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균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나하고 만난 적이 없는 적이 오면 여기 텃새처럼 밀어내서 나한테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피부에는 백색 포도상구균, 입안에 녹색 연쇄구균, 대장에 대장균, 연쇄상구균 등이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구균이란 말은 동그란 모양의 세균을 말하고요. 세균은 동그란 모양의 구균이 있고 이렇게
막대 모양, 막대 모양의 균, 동그란 모양의 균, 이렇게 나선 모양의 균,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구균들이 표면에서 우리의 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균들의 모양이다. 자, 이렇게 저 맨 바깥에 있는 물리화학적 방어벽이 돌파되면 그때 이제 그걸 뚫고 또 들어오면 그때는 염증 반응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리화학적 방어를 했어. 방책을 뚫고 넘어오면 이제 처음에 싸움을 해야겠죠. 경찰이나 해안경비대 이런 것들이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의 시작이죠. 이 염증 반응이 시작이 돼야 여기서 얻은 정보를 어디다 군대 특별한 군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싸우는 첫 번째 염증 반응에서 이런 싸움이 났고 적이 왔고 적의 특징은 뭐다. 이것이 이제 면역기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염증 반응 이내에서 다 해결되면 뭐 굳이 군대가 출동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몸에 들었을 경우 대부분 일찍 끝나고 나한테 군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드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큰 싸움까지 가게 되게 되고 이 초기 반응이 초기에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초기에 해결을 못 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이 이렇게 고유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하면은 나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는 이제 면역 기능이 아직 기억이 많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죠. 아직 처음 만나는 병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12살에서 14살 정도 돼야 이제 기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면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요.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혈액 순환이 늦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늦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에 65세 이상 되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나이로 요새는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내 신체 나이를 갖고 있냐라서 평소에 생활 양식이 건강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65세 이상 돼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가 뭐 65세 이내라 할지라도 생활 습관이 나쁘고 늘상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운동을 안 하면 노인과 똑같은 현상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나이 구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은 생활 양식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성별은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 기능이 좋고요.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면역 기능이 좋기 때문에 면역 관용 이러 하지 말아야 되는 과잉 대응도 사실은 더 잘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여성이 더 많은데요. 질병에 따라서 어떤 질병은 여성이 좀 심하고 어떤 질병은 남성이 좀 심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적 특이성, 유전적으로 좀 가족 간의 조금씩 차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차이가 결국 나중에 병을 이기는 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도 처음 대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비상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약간의 긴장은 병에 유리한 것이 비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강한 비상 대기를 오랫동안 하면은 이게 늑대가 나타났다처럼 계속 비상만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다운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면역 반응이 진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에서 개인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냐에 따라서 질병을 이기는 차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고요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 양식을 건강한 생활 태도를 갖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요.